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파이 1등을 살아난 커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디파이에서 1등 그럼 뭐였어요? 뭐 메이커다오 그리고 뭐 아베는 이제 랜딩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제 대출해주는 걔네 둘이가 계속 1등을 뭐 엎치락하다가 커브 파이낸스한테 뺏기기 시작하더니 그냥 추세 자체가 커브는 계속 상승세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메이커다오랑 아까 말했던 아베. 아베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끼리 네. 이제 스왑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데 저희 이제 유니스왑이랑 뭐 스시스왑 전 디파이 하면 얘기했었죠? 그냥 그런 네. 거래소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쵸.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도- 1등인 것도 몰랐네. 얘도 거래소예요. 근데 그 거래되는 종목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정 지은 거예요. 딱.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서 USDT, USDC 이런 애들은 음.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렇죠. 코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만 환전소네 거의 그러면. 그렇죠. 환전소예요, 정확히. 네. 어떻게 보면 수압도 다 환전소긴 하죠. 유니스왑도 환전인 거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계속 발생했잖아요. 뭐 스시스왑도 뭐 0.25%인가 네. 그렇게. 근데 얘네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끼리 바꾸는 거는 사실상 가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이 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네. 약간 프로토콜이 손해볼 게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음. 그냥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춰도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 왜 수수료를 낮춰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저희가 뭐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건 리스크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렇게 막 제공하는데 한쪽에 뭐 예를 들어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준 거야. 거의 바닥을 보여. 근데 더 빼간대. 그러면 비례하는 이 수치가 이제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얘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다른 쪽 페어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실이. 손실,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 손실까지 생각을 해서 수수료를 걷어갔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커브는 스테이블끼리니까. 저스테이블끼리니까 그런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정말 딱 그거와 그거의 거래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작은 수수료만 쓸 수 네.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커브 파이낸스가 0.02%인가 굉장히 적은 수수료. 말하면 업계 최저 이런 거죠.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끼리 거래하는 수요는 확실히 있는 건 맞는데 그것만 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1등으로 뛸 일이에요. 왜 1등으로 뛰었나는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고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일단 커브 파이낸스가 커브 파이낸스에서 기본적으로 뭔지, 하는 예. 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간의 이제 환전소의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다. 네네네. 커브 파이낸스의 그 거버넌스 토큰 이 이름이 이제 CRV예요. CRV. CRV. 네, CRV라서 V는 뭐지? 아무튼. 유니스왑의 이제 유니 같은 거죠. 네, 거래소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렇죠. 네, CRV는 정말 이제 뭐 이익을 수수료 계산하고 네, 이 락업하고 뭐 그런. 그렇죠. 느낌. 리워드 네. 개념의 애였고 이제 이 VCRV 정말 이 거버넌스를 얻고자 하자면 이 CRV를 락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CRV를 락업을 하면 거버넌스를 위한 VECRV를 받을 수 있다. VE는 뭐의 약자냐면 보트 에스크로우드 CRV입니다. 뭐 투표다 뭐. 네, 그 투표권이 어떻게 보면 부여된 네. 그런 토큰이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이제 VCRV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CRV라는 토큰을 이제 락업을 하면 부여받게 되고 네. CRV 한 개를 이제 4년 락업을 했을 때 네. 1 VCRV를 받고요. 1년 락업하면 한 0.25 VCRV를 지급받는 그런 구조가 돼요. 넣는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자 개념으로 따로 주는 거네요. 기간에 그쵸. 따라서 넌 이 정도 락업했으면 너 이 정도 투표권을 네, 가져 이런 아마 느낌으로. 락업하자마자 받을 텐데 네. 이제 CRV 내 거는 묶인 거죠. 그러면 저희 밸류 캡처 모델에서 중요한 게 락업이 돼야지. 락업 모델이잖아요. 이거는 투표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 커브드라는 거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잘 된다는 거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토탈 밸류 락드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이 커브를 유지하고 있는 CRV 토큰이 굉장히 많이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근데 굉장히 락업- 많이 락업돼 있는 것도 맞지만
이제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락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락업을 하고 있다. 음. 근데 그렇게 계속 락업을 하면 당연히 그 토탈 밸류, 그 가치가 저장된 건 많아지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락업을 하느냐? 그 거버넌스 토큰이 락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애다. 그렇죠. 근데 그럼 그 거버넌스 토큰은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느냐, 사람들이. 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VCRV를 갖고 있는 이제 홀더들은 이제 세 가지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이제 거버넌스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커브 파이낸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뭐 어떤 토큰을 뭐 추가로 거래하게 할 건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프로토콜의 거래 수수료에 여기는 이제 절반을 또 나눠줍니다. VCRV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 CRV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주지만 VCRV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수수료를 또 준다. 그렇죠. 더 많이 주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더 가장 중요한 거는 CRV의 보상을 얻는데 이 VCRV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근데 이게 좀 더 증폭된 보상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 VCRV를 갖고 있을 때는. 아, 뭐 곱하기 몇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중에 이 VCRV를 갖고 있는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네. 더 증폭된 보상을 주게 돼서,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제 최대 이 CRV 보상을 2.5배까지 늘릴 수 있대요. 아, 결국에는 또 이제 이자를 높여준다. 그렇죠. 다 큰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락업하는 거로 인한 이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받는 또 VCRV가 굉장히 어렵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전체적인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락업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원래 이제 유니스왑이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각각의 개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프로토콜 단위로서 유동성 공급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B2B로 유동성 공급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VCRV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라? CRV를 부스트되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네. 더 많은 유동성 공급 리어드를 얻어갈 수 있네. 최대 2.5배까지. 뭐야? 그럼 VCRV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갑자기 여러 프로토콜들이 그 B2B 단위로 그 프로토콜에 있는 예치된 자본을 이쪽으로 쏟기 시작합니다. 그 CRV를 락업을 해서 VCRV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VCRV를 가지고 있는 게 매력이 너무 커서 개인 단위로 투자하는 것도 많지만은 이미 큰 자본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자기 자본들을 여기다가 예치를 시키고 있다. 그렇죠. 왜 다른 프로토콜에서 자기 돈을 다른 프로토콜에 넘기지? 이제 연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이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유저들에게 돈을 더 불려주기 위한 프로토콜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얘는 거래를 위한 애고, 걔네들은 이제 자산을 불려주는 애들이니까, 이제 이해타산이 맞는 거죠. 아, 그냥 어차피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들고 있는 걸 더 불려야 되는데 얘네한테 맡기니까 더 불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을 생각하자면은 은행들이 돈을 이제 그냥 들고 있지 않고 그거 그쵸.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산 운용을 하는데 자기 자산 운용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든든하게 맡길 수 있을 그렇죠. 뭔가 중앙은행 같은 뭔가가 정확히 그런 만들어져가지고 거죠. 네. 야, 너네 맡기면 우리가 이자도 엄청 잘 쳐주고 너네 어차피 돈 들고 있을 건데 우리한테 줘봐, 우리가 그냥 잘 운영해줄게. 그죠. 뭐 보험회사도 돈을 받아놓고 네. 나중에 더 많이 불려준다고 돈을 받아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딘가 그 돈 계속 자산 뒤에는 운용을 또 하잖아. 채권도 사고 네. 주식도 사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여기도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브에. 코인 디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매달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